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어차피 사용자가 다 만들어서 오긴 하지만 내용은 알고 서명해야겠죠.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하더라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당하자,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잘못 적어서 크게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면접 볼 때는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설명하라고 주는 걸 보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달리 보면 해고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설정했을 때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안 합니다, 퇴사하세요 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갱신기득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죠. 계약 종료일이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 노동자들을 속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줄 알고 왔는데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이건 연봉계약을 우리가 1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규직 맞아요. 대충 이렇게 얼머부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연봉계약은 연봉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계약직이 아니면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일을 지우는 게 좋은데요. 입사하면서부터 트러블을 굳이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라면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쓸 때 면담을 하겠죠. 면담 들어갈 때부터 녹음기 켜고요. 그럼 저는 정규직이 맞죠? 계약기간 끝나도 이거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고 맞다라는 답변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녹음 파일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 회사는 입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좀 간절한 상황이고 꼭 입사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녹음이라도 꼭 해두세요.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또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수습기간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설정되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개월 또는 3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건 매우 불리한 거죠.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어느 정도 함부로 해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지만요. 따라서 수습기간이나 연봉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로계약 기간에 노동자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나를 퇴사시켜도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급 외에 여러 수당이 섞여 있는 것을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섞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월급이 300인데 280만 원은 기본급, 식대 여러 가지 섞어놓고 나머지 2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럼 매월 월급 300만 원 줄 때마다 20만 원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 것으로 인정이 돼요. 물론 연차 수당을 이렇게 월급에 포함시켜 놓더라도 연차 사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연차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청에서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봐요. 다만 연차를 쓰면 미리 받았던 그 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휴가 쓸 때마다 내 월급이 삭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인데 마치 연차 무급휴가가 되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이런 거는 노동청에서 당연히 좀 불법으로 봐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유급휴가라고 해놨지 연차 무급휴가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차 수당이 월급에 들어와 있으면 마치 연차 무급휴가가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50만 원만큼은 내가 추가로 더 일을 해도 추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여기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를 유급으로 휴가 보내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연장근로수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추가로 더 일해도 추가 임금을 더 줄 생각은 없구나, 이 월급까지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금 부분을 공란으로 하거나 주기로 한 임금보다 더 적게 기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계약서에 서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계약서에 서명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 주기로 한 임금을 제대로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주지 않을 때죠. 최근에 상담 받으신 분은 월급이 좀 많았어요. 월급이 한 달에 세전으로 800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받기로 했대요. 그분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받기로 했는데 한 달 일했는데 600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200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런데 뭐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 안 썼고 뭐 800 주기로 했다라는 뭐 녹음한 거라던가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800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가장 좋은 증거는 근로계약서인데 그 계약서도 없고 다른 증명할 게 없고 이러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8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해 줄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 임금 부분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고요.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면접 볼 때. 그러면 월급 얼마입니까? 하고 녹음해 놓는 게 좋고요. 그런 녹음을 못했다면 면접이 끝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 보내서 그러면은 한 달에 뭐 세전으로 얼마 주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스스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고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분들도 많겠죠. 모든 일이 그렇듯 근로관계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녹음이라도 잘 해둬야 됩니다. 계약기간, 포괄임금 구성, 그리고 월급, 연봉의 금액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계약서가 좀 의심스러울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서명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 바로 서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약서 주면 내용이 좀 많고 글씨가 많아서 제가 좀 읽어보고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진 찍어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